경찰대학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표창원 의원.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발로 뛰는 열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힘을 쏟는다. 자신이 세운 신념대로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국민을 헤아리는 따뜻한 그 포용의 정치가 지금 시작된다. 국정감사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의원실. 표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원들과 함께 세세하게 챙긴다. 어차피 글자를 많이 쓰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말씀으로 하시죠. 이게 좀 크게 해도 괜찮고 이거 여러 장 나오다 보니까 딱 비교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 잠시의 여유도 느낄 틈이 없다.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제가 정말 국회의원인가 뭐가 달라졌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또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고요. 하루 종일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조찬 회의 그리고 뭐 입법 준비, 상임위, 지금 또 국정감사 뭐 이런 것들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그다음 일이 닥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뭐 그냥 어리둥절하고 바쁘고 뭐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순간에도 자리에서 눈을 못 떼듯이 지금 그에겐 시간이 금이다. 안전행정위원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표창원 의원. 오늘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 부분에 대한 좀 큰 틀에 그리고 좀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프로파일러로 더 많이 알려진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경찰대학 교수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정의의 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뚝심으로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일요일 저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입니다. 이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이 사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 또 관련 논리와 법, 판례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내일 청문회를 보실 때 보다 더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를 가지시고 진실에 좀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직접 기획한 국민청문회. SNS로 생방송돼 국민의 의견을 듣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에 한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 일부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의 본질은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한 헌법의 규정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오십시오. 특히 오늘은 그에게 힘을 모아주는 깜짝 지원군들이 총출동했다. 박주민 의원님. 같이 논의하고 잘 준비해서 내일 청문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실과 정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사건을 푸는 첫 열쇠이고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동영상 분석이세요? 아니 동영상은 뭐 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동영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동영상은 없습니다. 예. 그럼 답은 동영상 속에 있다. 이미 그 안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이었는지 확보했던 사실을 국회의원들만이 아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정의다. 동료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리더십도 있으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아주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보수건 진보건을 떠나서 정의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것에 헌신하고 복무하는 것을 이 정치 영역에서 하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표창원 하면 저는 정의라고 하는 두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꼭 나서야 될 때는 용감하게 나서시고요. 그런 모습이 저희 초선 의원들에게는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귀감이 됩니다. 예, 오늘도 사실은 이런 실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열려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저희들도 많이 오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소통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안으로 더욱 깊숙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표창원 의원. 청문회라는 게 그 의원들만의 청문회는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자고요. 민의 전당이 국회니까 어떻게 정말 우리 바닥 민심이 느끼고 계신지, 시민들께서 직접 질문하고 싶은 건 뭔지 이걸 저희들이 알면 조금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청문회 시작 30여 분 전 표창원 의원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청문회가 10시부터인데 30분 전에 사전 회의를 우리 야당 의원들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회의장에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안전행정위원회의 백남기 농민 청문회. 오늘 이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했다.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 시 대처 관련 정책 책임자와 현장 지휘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려 30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백남기 농민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 출신의 표창원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더 무겁다. 질문 하나하나도 정확한 사실에 맞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장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백남기 농민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아주 중간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과를 합니다. 계속 질문이 있으니까요.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에 정치와 먼 거리를 뒀던 그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고 야당의 분열과 이 약화 상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한번 보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조금은 생겼고요. 그것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을 발휘했던 것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강연, 글쓰기, 책쓰기 또는 발언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사회 정의이고 또 사회의 변화이고 한데요. 그것을 실제로 직접 해낼 수 있는 것이 정치다라는 그런 권유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그런 법도 만들고 직접 그동안 제가 외쳐왔던 정의 이걸 한번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의 삶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 2012년 경찰 수사를 비판한 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경찰대학 교수직에서 물러난 것. 평생 직업을 스스로 놓은 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낸 표창원 의원. 제가 특히 2012년 연말에 가장 힘들었고요. 이제까지 50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질타, 또 비난, 오해, 공격 등을 받았고 우리 가족들도 무척 힘들었었고요. 또 제 평생 직업을 스스로가 놓아버리기도 했고요. 그런 또 옛 친구들,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 또 배신자라는 공격을 하는 참 아프고 안타까운 경험들도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가족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를 믿고 지지하고 함께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고요. 함께 제게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 그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이 저를 계속 굳굳하게 일어설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다. 소방관 옆에서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를 보자마자 민원들이 쏟아진다. 방심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순간인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직원도 안 다치고 확대 안 되게 막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보고하는데 몇 분, 막 5분, 10분 흘러가 버리면 그 다음에 파악이 안 돼.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용인이요. 지금 서울 면적이잖아요, 거의. 인구는 이제 100만 이제 완전 10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방서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나도 경찰서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각 지역마다 발생하시는 또 겪고 계시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제게 요청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최대한 좀 들어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산타클로스나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요. 소화기 들고 이어달리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한 표창원 의원. 그 경험이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로 이어졌다. 소방관 여러분 혹은 경찰관, 군인,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과 그 건강, 신체 안전 등을 초기처럼 내던지고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 국가와 정부가 충분히 보호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지금 오늘을 계기로 해서 타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험 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의 인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회. 사회의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야 마주하게 됐다. 부분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이 업무당 공사상자 발생은 더 훨씬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험 직무 담당 공무원의 부상 지정까지도 이 규정을 새 법안에서 좀 개정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위험 직무 공무원의 순직 또 공상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제정이건 어떤 형태로건 반드시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소방관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는 표창원 의원. 우리 국가와 사회는 그분들을 충분히 보호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마저 개인 돈으로 구입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고, 소방관들의 숫자마저 정원 대비 한 18,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저는 특히 과거에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동료인 소방관 여러분께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노력들이 빛을 못 보고 오히려 경찰관보다도 더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많은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근무 여건의 개선, 부상과 사망에 대한 그런 공사상 순직 처리의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표창원 의원 지역사무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의정보고회. 오늘은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에어컨이 전부 다 전부 고장났어? 아니 전부 고장난 건 모르겠는데 밸브 하나 서졌고 저희 반에 거 아예 폭삭 무너졌거든요. 한번 연구해 볼게. 학교에 중요한 그 시설이 고장나면 바로바로 교체 수리해야 한다, 이런 법을 한번 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해 볼게. 이제 용인시에 책정된 교육청에 오는 예산들이 너무 적다고. 또 용인시랑 경기도 교육청이랑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고요. 저는 중간에서 그 조율을 지금 하고 있고 생활 속 고충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국회의원들보다는 되게 친근감 있는 국회의원이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굳이 건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많은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었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돼서 좋았어요. 용인시의 터를 잡고 20년 넘게 사는 표창원 의원. 그가 바쁜 중에도 짬을 내 지역구의 골칫덩어리인 한 복합상가를 찾았다. 문만 열면 지역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안겨줄 것 같았던 상가. 하지만 건설사와 개발을 맡은 업체 사이의 분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왔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시민들. 모든 상점이 제자리를 찾는 날은 올 수 있을까? 아유, 반갑습니다, 의원님. 아, 예. 요즘 어때요? 좀 잘 됩니까? 당연히 좋겠어요. 지금 옛날에 스크린 치던 사람들의 20%다. 제일 먼저요, 아예. 그럼 뭐 요식도 잘 안 되고. 주공에서 너무 비싸게 분양받아가 동백이 너무 비싸게 분양이 비싼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이곳의 분양률은 40% 정도. 빈 상가가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드리고 싶고 또 해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주 제가 이곳을 옵니다.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주체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계속 협의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해결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행사, 개발 운영 대행업체 이곳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이행 촉구, 해결을 위한 노력, 강구를 요청하고 있고요. 복합 상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에 바람을 넣은 대형 종합병원 유치 및 건립 현안. 하지만 이곳 병원 설립도 1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용인 동백 지역이 2000년 초부터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 논밭만 있던 곳이었는데 동백 세브란스 병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그리고 주내부 상가가 이 경기 동부 지역에 대단히 커다란 거점에 그런 그 상권이 개발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장밋빛 선전, 홍보 이것을 믿고 이주해 오신 많은 분들께서 다 피해를 입고 계신 겁니다. 병원 측과 지역기관 그리고 시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표창원 의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결하고 싶다. 그 용인에 살면서 가졌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배드타운이라는 점이죠. 어느 순간부터 서울에서 이주가 시작되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아파트가 무척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는데 다른 기반 시설 또는 취업할 수 있는 산업 시설, 직장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 문화 시설도 많지도 않고요.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급한 건 급한 대로 또 장기적으로 제대로 할 것은 제대로 하는 대로 그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용인시 장애인 부모회가 해마다 여는 가족 한마음 운동회가 한창이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네. 날도 너무 화창하고 좋고요. 여러분들 자주 만나 뵙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 있으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최선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딱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묻어나는 행복.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듯해 즐겁기만 하다. 함께 느끼는 평등한 행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어른과 아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는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이 말하는 배려의 현장 정치다. 우선은 너무 재밌고요. 또 조금 땀도 나고 힘들고 우리 친구들이
자주 본 친한 이웃처럼 허심탄회하게 건의 사항들을 경청하는 표창원 의원. 우리 아이가 나이가 28살인데 여기저기 다닐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는데 뭐 이제 중증자립보호센터라든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소외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위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바랄 게 없죠.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 국회의원인 그가 앞으로 안고 가야 할 과제다. 우선 정치를 하는 이유는 약하고 힘없고 피해 입은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라는 것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늘 그 정직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것을 해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께 밝혀드리고 보여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4년 임기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표창원 의원. 오늘도 사회 정의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굳은 신념은 언제나 그늘진 곳의 약자들을 향해 있다.